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의 해체와 반란 동조자 색출 등을 통한 복수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반란 사태로 체면을 구긴 푸틴 대통령, 건재를 과시하고 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란이 발생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주목되는 점이 이 러시아 보안 당국이 사전에 반란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란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 인근까지 그렇게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알고도 막지 못한 게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무장 반란 결과 이제 결국 러시아 정부하고 합의하고 이제 말하자면 그 반란을 중지했죠. 근데 계속 서방 언론 중심 또 그리고 또 러시아 이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러시아 정부가 이 무장 반란 이틀 전에 이 연방보안국인 FSB를 통해서 그런 반란 계획을 접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FSB에서도 푸틴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먹지 못한 것은 알고도 못 막은 셈이죠. 근데 그 결국 그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은 예. 원래 좀 아마도 한 며칠 정도 후에 반란을 아마 개시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비밀이 누설되다 보니까 예. 충분한 준비 없이 충분한 동조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제 반란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플랜 B를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번 무장 반란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런 좀 더 이 비밀이 누설됐기 때문에 좀 계획을 좀 당기는 바람에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실패했다고 보는 그런 시각도 분석도 있습니다. 예, 알고도 못 막았다라는 거는 푸틴 대통령에게 좀 그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은 셈일 텐데 네. 지금 반란 수습이 한창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에게 지급한 이 돈의 용처를 알아내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네. 지금 그렇다는 거는 사실 프리고진의 자산을 몰수를 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수습 과정에서 복수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그 무장 반란이 러시아 내 그 유혈 사태를 피하고 내전을 피하는 뭐 그런 의미는 있었습니다만 예. 사실상 푸틴 대통령에게는 큰 굴욕감을 안긴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무적의 지도자, 절대로 이 실수하지 않는 무결점의 지도자라는 그런 평가가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예. 이번 반란 사건으로 인해 그런 아주 그 무적의 이미지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정권 체제 내에서도 사실 굉장히 취약성이 노출된 그런 사건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미 무장 반란 사건은 종료되었으나 이제 그 프리고진 개인에 대한 보복 조치는 여러 차원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개시되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콩코드 케이터링 회사, 프리고진이 운영하던 그 케이터링 회사에 대해서 예. 이제 사용처를 조사하고 또한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이 수장으로 있던 그 바그너 그룹에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서도 예. 사용처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산 몰수로 가는, 특히 프리고진 개인 재산이 몰수로 가는 이제 그런 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러시아 정부가 현재 발빠르게 뭐 아프리카, 뭐 중동권에 흩어져 있는 바그너 그룹의 이 사업권, 용병 사업권 장악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용병 사업 관리 주체를 기존에 있던 바그너 그룹에서 러시아 정부로 변경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나선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바그너 그룹 그리고 프리고진에 대한 돈줄을 차단하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바그너 그룹은 좀 우리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시리아에서 그리고 중아프리카에서 말리에서 이제 그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대가로 예. 이제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이제 광산 채굴권을 받거나 항만 이용권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막대한 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 정부가 이제 이 바그너 그룹 용병의 관리 주체를 지금 프리고진에서 이제 러시아 정부로 바꾸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의사를 지금 최근에 그 러시아 외무부의 고위 관리가 시리아를 방문해서 시리아 알 아사드 대통령을 만나서 예. 이제 관리 주체를 변경하겠다고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 비슷한 얘기를 또 다른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도 전달했고요. 예. 근데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반응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 뉴욕 타임즈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이렇게 특별 보좌관이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바그너 용병 그룹의 이제 관리 주체를 바꾸겠다는 이제 그런 그 메시지를 접한 다음에 예.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냥 바그너 그룹 그 자체다. 나머지 관리 주체나 다른 그런 것들은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에서 뭐 바그너 그룹이 아니라 바그너 그룹 이라면 그 히틀러가 아주 존경했던 리하르트 바그너 음악가로부터 따온 이름이거든요. 예. 바그너.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바그너가 아니라 모차르트나 베토벤을 보낸다 해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나머지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말하자면 러시아가 그 관리 주체를 바꾼다 해도 예. 자기들로서는 바그너가 했던 일만 하면 되고 바그너가 해온 예를 들어 뭐 반군을 진압하는데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예.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에 보면은 이제 큰 동상이 서 있는데요. 예. 그 동상엔 보면은 이 바그너 그룹 전사들이 그 외부로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고 그 바그너 그룹 용사들 뒤편에는 중앙아프리카인 그러니까 여성 엄마와 그리고 어린 딸이 예. 뒤에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그너 그룹 전사들이 그런 엄마와 딸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수도의 동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만큼 이제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 정권은 바그너 그룹이 하고 있는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동상까지 만들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앙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들한테는 그냥 바그너 그룹이 하는 일만 해주면 되지 관리 주체 그건 자기들이 알 바 아니라는 거죠. 예. 네. 반란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러시아의 이제 최고위 장성들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를 네. 두고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반란 사태에 연루된 사람 혹은 방조한 사람 축출을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그걸 명분 삼아서 군 수뇌부 개편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사라진 장성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사라진 장성은 대표적으로 그 발레리 게라시모프,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령관과 그 다음에 이제 수로비킨 러시아 부사령관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관할하는 사령관 중에서 넘버 2입니다. 예. 특히 관심이 이제 수로비킨 장군에게 특히 가 있는데요. 사성 장군입니다. 왜냐하면 수로비킨 장군은 원래 그 바그너 그룹이 시리아에서 활동할 때 예. 프리고진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서 시리아에서 활동함으로써 프리고진과 굉장히 가깝다고 이제 그렇게 분석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1월에 원래 그 작년 9월 이후에 이제 수로비킨 장군이 러시아군 총사령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한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다가 금년 1월에 강등이 돼서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총사령관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그 사령관 밑에 말하자면 부사령관으로 임명됐을 때 예. 프리고진이 굉장히 크게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고진의 말로는 과거에 수로비킨 장군은 러시아에서 가장 애국심이 넘치는 장군이고 그리고 러시아 장군 중에서 최고로 유능한 장군이다. 그만큼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서방에서도 이 장군 러시아의 말하면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들 장군 중에서 예. 가장 유능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 알려져 있습니다. 별명이 아마겟돈 장군인데요. 아마겟돈 성경이 나오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장군의 의미는 그 유능함과 또 그 잔혹함으로 그런 아마겟돈 장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수로비킨 장군은 러시아의 모스크바 타임즈에 의하면 지금 반란 직후에
체포돼서 지금 구금돼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로비킨 장군이 한 역할, 예. 정말 과연 수로비킨이 프리고진에 동조했는지 예. 여부와 또는 아닌지, 그리고 지금 수로비킨 장군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가 사실 지금 가장 지금 장군들의 동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예. 지금 서방 정보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쇼이구 국방장관도 뭔가 어떤 조치를 면했지만 네. 일단 푸틴 대통령이 뭔가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한 이후에는 아마 대대적인 군 개편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예. 그 안에는 아마 쇼이구 장관도 국방장관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반란 사태 이후에 러시아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도 지금 검토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무장 반란 시에 이제 러시아 현행법상 무장 반란을 했을 때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네. 프리고진이 지금 처벌을 면하면서 이 법의 뭐 실효성이라든지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지도부 사이에서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요? 네, 그만큼 이번 무장 반란이 비록 합의를 통해서 이제 유혈 사태는 면했지만 예. 러시아의 사회에 준 충격은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쨌거나 무장 반란을 일으키면 이제 20년형에 처하거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식의 간간히 쿠데타를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 쿠데타가 성공한 사례들은 들어 있었지만 이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정도의 대규모 이제 반란이 아닌 이 정도의 무장 반란이 예.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그냥 철군하고 형사 기소를 면해주는 이런 사례는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과거에 뭐 유명했던 로마 제국 시대 그 검투사들이 반란인 스파르타크스의 반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동조하는 농민들이 가세해서 한때 4만 명, 5만 명 정도의 대규모 반란 집단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걸 진압하는데 3년, 4년 걸려서 간신히 진압할 정도였으니까요. 예. 보통 이제 이런 반란은 실패하기 마련인데 이번처럼 프리고진처럼 이렇게 정부와 합의해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자, 이번 반란 사태로 푸틴 대통령의 철권 통치에도 균열이 생겼다, 구멍이 생겼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 범죄 심리학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Broken Windows Theory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게 미국의 두 학자가 80년대에 내놓은 이론인데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이론입니다. 그 이론은 어떤 한 지역의 유리창이 깨지면 그 유리창이 깨진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비추어 보면 이 무장 반란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예. 그러니까 철권 같은 푸틴 체제의 큰 유리창을 깨버린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세력이 결집해서 그럼 우리도 어떤 이 정권 체제 안에서 한번 유리창을 크게 깨트려 보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것은 결국은 어떤 제2의 반란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건 이 푸틴 체제, 러시아 체제의 이제 불안정성을 갖고 되는 이제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예, 앞으로 푸틴의 통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내년 봄에 러시아 대선이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반란 사태로 푸틴 대통령 러시아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은 항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간은 러시아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거 푸틴 대통령이 했던 말을 보면 이제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은 항상 선거를 자주 겪기 때문에 예. 선거를 통해서 지도가 교체되는데 더군다나 이 여론이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항상 가변적이라서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 피로감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라거나 이제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일이 없는 러시아처럼 권위주의 체제, 푸틴 대통령이 확고하게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체제에서는 이제 그런 여론의 향배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유리하게 봤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전쟁에서 러시아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번 일로 해가지고 러시아는 두 개의 전선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선이고 하나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 러시아 내부라는 전선입니다. 이번 일로 통해 가지고 러시아 내부도 결코 안전하지 않고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세력이 러시아 내에 있다는 거. 푸틴 대통령의 적들이 얼마든지 언제고 뭔가를 꾸밀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런 점에서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푸틴 체제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교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EU 정상들도 이번 이 반란 사태 여파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약해진 푸틴이 더 큰 위험이다. 이 불안정한 러시아가 더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네. 의미일까요? 지금 서방세에서는 그런 우려를 확실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약해진 푸틴이 이제 우려된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궁지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어떤 이 러시아 내부 정세로 궁지에 몰린 푸틴이 좀 더 모험적인 또 어떤 오판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벨루루스에 배치한 핵무기를 쓴다거나 예. 뭐 이런 방식으로 또는 나토에 대한 공격을 감안해서 말하자면 러시아와 미국 또 전체 나토와의 확전을 이어진다는 거가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예. 또 만약에 그 푸틴 러시아의 체제가 불안정돼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실권하게 된다면 그 푸틴 대통령을 대신한 또 다른 엘리트가 만약에 더 극우적인 성향의 지도자라면 푸틴 대통령은 그다지 극우적인 지도자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합리적인 좀 그런 성격으로 평가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극우적인 지도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더 나토와의 대결을 갑자기 시도한다거나 더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잔인한 방법으로 더 가혹한 방법으로 말하자면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 이제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번 반란이 러시아 사회에 좀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반란 사태 이후에 러시아 안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번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이번 이 내전에 이를 뻔한 이 무장 반란 사태를 보면서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더 우려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교 협상을 해야 되는 그 있던 지지율이 한 53% 정도 됐다는 건데요. 예. 이 여론조사를 한 기관이 러시아의 레바다 센터라고 있습니다. 항상 러시아 내 여론조사는 이 레바다 센터가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얼핏 보면 러시아 내 이제 센터니까 뭐 객관성이 없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서방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는 센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작년 9월에 푸틴 대통령이 30만 명 부분 동원령을 내렸을 때도 말하자면 이 외교 협상을 지지하는 비율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년 5월 그 프리고진이 바흐무트를 점령했을 때는 예. 봤을 때는 이제 성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외교 협상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쟁 상황 또는 러시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갔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러시아의 반란과 그 후폭풍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